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옐로나이프는 사방 1000km 안에 산이 없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받지 않아 오로라의 감동을 더욱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황량한 툰드라의 땅이 유일하게 초록으로 물든 시기. 북위 62도로 북극권과 가깝지만 이곳에서도 여름을 즐긴다. 반팔을 입고 거리로 나온 주민들이 눈에 띈다. Some people come from different parts of Canada and North America, or even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just to see them, because they're pretty spectacular. They're hard to see like consistently, but it's like watching magic. I love them. Actually, from the apartment where I live, I can tell you one night last winter, the sky was so full I couldn't even see sky. It was like incredible. Wow. Even you can see the northern lights in your apartment? Yeah. Balcony or? Yeah, just like I face Great Slave Lake, so Okay, nice. yeah, the colors are incredible, and even just walking down to the ice road in the winter, it's so beautiful. 옐로나이프에서 동쪽 방향으로 차로 30분을 가면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름에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곳. 캐나다 옐로나이프에 밤이 찾아왔다. 밤 12시경 주변에 어둠이 깔리고 TP에 모닥불이 피워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로라 관측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幸せです。英語で言ってくれた。間違いない。やっぱ日本では絶対見れない、絶対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見れないのをここまで見に来れたのは本当嬉しいし、本当人生にあるかないかの経験なので大事にしたいなと。 一緒に来れたのが嬉しい。 한여름이지만 밤이 되자 제법 쌀쌀해진다. 오로라는 기온이 낮을수록 더 잘 보인다고 한다.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그때 여행자들의 탄성과 함께 초록색 물결이 인다. 한 줄씩 피어오르던 오로라가 어둠이 짙어질수록 화려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어렵다는 신비로운 빛이 바로 눈앞에서 밤하늘에 커튼을 치듯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며 춤을 춘다. 우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비경 오로라. 나는 이 초자연적 현상을 바라보며 위대하고 경이로운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오로라 빛의 향연 앞에서 그 누구도 발을 떼지 못했다. 壮大な感じが。そうだ、it's like huge and 感動しますね。初日は曇りで見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2日目からコメディアンとかがよく海外に来て、オーロラを見てる時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反応を自分たちも同じようにできたのがすごい楽しかったな。それは自然。一度見たいと思ってたんで、ついに見れたなと思って感動しました。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 오로라가 보여준 황홀한 광경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옐로나이프를 다시 찾았다. 밤새 하늘을 수놓았던 오로라는 보이지 않았지만 옐로나이프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나서는 길이다. 올드타운에 위치한 옐로나이프 더 락은 작은 바위 언덕이다. 이곳에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곳. 이 작은 도시는
1934년 인근에 금과 은이 발견되면서 개발 기지로 건설됐다.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이 땅을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랐다. Well, they still do it, and that is they fly from here to the bush, out into the barren lands, and they take people fishing. They fly materials out there to build cabins. They rescue people. 옐로나이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기린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랬듯 아직까지도 부시 파일럿들은 거친 땅이나 물 위에 이착륙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수상 경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부시 파일럿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수상 경비행기에 올랐다. 정해진 시간 없이 승객이나 화물이 모이면 바로 출발한다. 물 위를 달려 이륙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옐로나이프 강을 시원하게 가르던 경비행기가 이내 상공으로 올라간다. 그리곤 하늘길을 따라 30분 정도 떨어진 에노다 로지로 향했다. 조종관 앞에선 더없이 진지한 표정이다. 부시 파일럿들은 거친 환경에서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발 아래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가 나타났다.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이자 대빙하호. 1년 내내 결빙돼 있어 여름에만 반짝 항해가 가능하다. 이 호숫가에 에노다 로지가 오롯이 자리 잡고 있다. 광활한 캐나다 북부의 야생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여행 거점이다. 경비행기가 호숫가 물 위로 사뿐히 내려앉는다. 에노다 로지만의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곳은 대부분 배를 이용해 이동한다. We're gonna go see if we can get nice and close to this black bear. There's a black bear over on the point here. So we're gonna putt across real slow, real quiet, see how close we can get to him. 곰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에 절로 긴장이 됐다. 잠시 후 검은 곰 한 마리를 호숫가에서 발견했다. 우리 쪽을 힐끔 보고는 황급히 몸을 숨기는 곰. Around Yellowknife and around Great Slave Lake is very, very healthy. There's a lot of food for them, and it's prime habitat, so they do very well here. They're very successful here. 여행객들을 태운 보트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다음 목적지는 호수 안에 떠 있는 작은 섬이다.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파랜 땅에 빙하 녹은 물이 고여 만들어진 거대한 빙하호,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깊이 약 625m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며 주변에 섬들이 많다. 어느새 배가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반나절을 보낼 예정이다. Be careful now with the wet rock. Okay. You don't step on the wet rock. But here we have some deep spots, and the big pike is moving in, so we have a good chance here to catch some shore lunch.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대자연. 그곳에서 나도 낚싯대를 잡았다. 물고기를 낚아야만 점심을 맛볼 수 있다. 캐나다 북부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에서 자유롭게 낚시를 즐기며 모두가 자연을 만끽한다. 섬 한쪽에서 여행객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나 보다. 초보 낚시꾼이 무거워진 낚싯대를 주체하지 못한다. 일로 오세요. Come on. Take. Woohoo! Yeah. Giant! How do you feel? Beautiful fish! Oh, sure. Awesome! Trout Rock Lodge, Great Slave Lake! Yeah. Woo! That's a big fish, my friend. That's a big fish. How big is it? That one might be 40 inches. I think so. Awesome fish. 낚시의 매력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자연을 즐기고, 낚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이제 맛볼 차례다. Canadian shore lunch, dollar fries. These are one of our guests' favorites. Yeah. Turns out like delicious potato chips. 잡아 올린 생선을 손질하는데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강꼬치 고기는 두꺼운 비늘로 겹겹이 덮여 있고 뼈가 날카롭고 뾰족해 손질이 쉽지 않아 보인다. So when I'm done with these fillets, they'll be completely bone-free. And one thing you'll notice about the fish, the meat is very firm. It's a nice firm white meat. So when you fry it up, it turns a nice shade of white and it's a very delicious texture. Very good fish. 별미로 낚시꾼들의 찬사를 받는 강꼬치 고기. 이곳에선 주로 튀김옷을 입혀 튀겨 먹는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강꼬치 고기 튀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야생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정말 즐거워 보인다. 드디어 식사 준비를 끝마쳤다. 특별한 음식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감자튀김에 강꼬치고기 튀김만으로도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자연의 맛. 모두가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Here, gonna give you a plate here. Amazing. Now you can enjoy the freshly Best caught. fish in the world, you know. Here you go, ma'am. 바삭한 튀김옷 속에 부드러운 생선의 풍미가 느껴졌다. 비릿할 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네요. 와우, delicious. Yeah. That's why we have to thanks to chef. 인생 최고의 잊기 힘든 맛이다. 대빙하호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에서 즐겁게 보낸 하루가 이제 서서히 추억이 돼간다. 하지만 이곳은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또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옐로나이프 공항을 찾았다. 오늘은 좀 더 먼 곳으로 가볼 예정이다. 때마침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 이동한다.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다. 흰 곰이다. 흰 곰을 보니 이곳이 북극과 가깝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기다리던 비행기가 도착했다. 옐로나이프에서 서쪽으로 500km가량 떨어진 외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포트 심슨은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인간이 살기 힘들다는 아북극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지금은 인구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한때 모피무역의 중심지로 도시가 번창하기도 했다. 헤리티지 공원은 당시 무역회사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공원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다음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현지 여행사를 찾았다.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곳까지 운행하는 부시 파일럿의 경비행기를 타는 것뿐이다. What are you waiting here? We're waiting right now for the rain to quit and the pilot to get here. Can't go without him. Where are you going? The Nahanni National Park. That one. 포트 심슨에서도 100km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 많은 여행자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는 장소다. 마침 여행객들을 실은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 모습을 보니 신비에 쌓인 나하니 국립공원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다. 나도 비행기에 몸을 실어본다. We'll let you in there first and get you seated. Yeah. Yeah, you better take the pack off. 물 위에 떠 있는 경비행기라 오르는 일부터 쉽지 않다. 부시 파일럿은 반대편 조종석으로 가기 위해 아슬아슬한 고개를 선보인다. 시동을 걸자 서서히 움직이는 경비행기. 이 수상 비행기는 앞에 달린 프로펠러로 움직인다. 바람의 세기와 물살의 움직임에 따라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잠시 긴장하기도 했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마음을 뺏긴다. 아북극지대의 혹독한 기후에 살아남은 타이가 숲. 그 사이사이에 오래전 빙하의 영향으로 형성된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웅장하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사우스 나하니 강을 따라 깊은 협곡과 거대한 폭포, 독특한 석회암 동굴 등이 분포하고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고의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나하니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버지니아 폭포를 목적으로 이곳을 찾는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폭포이자 풍부한 유수량으로 언제 찾아도 하얗게 뒤덮는 폭포수와 자욱한 물 한개의 장관을 볼 수 있다. 강 위로 비행기가 무사히 내려앉았다. 이곳에서부터 걸어서 나하니 국립공원을 살펴볼 수 있다. Hello, bonjour. Welcome to Nalicho. 국립공원 투어가 끝나면 다시 저 비행기를 타고 포트 심슨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곳엔 숙소도 없고 숙박도 금지돼 있다. Here's where we are right here, this area. And these are the boardwalks, the trails to go around the top to the different viewing points of the falls, and then the one to go right to the bottom. And I think you also want to go to the bottom to have a look as well. 자연 보호를 위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최소화한 곳이다.
I'm Pauline. I will be your interpretive hike. I'm taking you on the hike out to the falls. And this is my coworker Tammy. She will be behind us. Okay. 모든 길은 육지와 떨어진 채 놓여진 나무 산책길을 따라간다. 이곳 버지니아 폭포 주변엔 타이가 기후에 사는 지의류와 희귀한 난초종들이 자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엔 고산 툰드라 지대의 대표적인 식물군들이 자라고 있다. How long time living here? 5 years in the park. Yeah. Are you happy? Pardon? Are you happy? Oh yes, I love it here. Why? I'm from Nahanni Butte, just down the river. A small community just below the parks. And I come up here as a kid too. 버지니아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웅장한 소리가 들려온다. The lines that go across is just like this part is called the sluice box. Similar to this, like a washboard. When there are prospectors looking for gold, that's a sluice box. 폭포수 위로 빨래판같이 생긴 물결이 인다. 96m 높이의 낙하가 이루어지기 전 바닥에 쌓인 돌과 바위로 인해 물결이 거칠어진다. 이곳에서부턴 추락에 주의해야 한다. 버지니아 폭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하는 길. This is where you go over the falls. I do have a legend I can tell you about. A long time ago when there were a lot of tribes in the area, two tribes were fighting each other and one tribe completely wiped out the other tribe, and there's still two ladies. And as they're coming down the river, you stop at Rabbit Kettle at the Tufa Mount, and there is a hot spring. And if it's overflowing with water, that's good luck. 원주민들은 큰 물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곳을 네일리초로 불렀다. 하지만 1928년 지질 조사를 위해 찾은 탐험가 펜리 헌터가 딸 이름 버지니아를 이 폭포에 붙이면서 세계로 알려졌다. 파울린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준다. 폭포수 가장자리 절벽 위. Pure nature. You can see visitors going down the river. Wow. Woo. Yeah. Beautiful. Yeah. Beautiful scenery. 대자연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끝없이 이어진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있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감동과 경의를 느꼈다. 그리고 위대하고 장엄한 대자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여행자의 자세를 배웠다. 순수와 환상,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캐나다 북부 모험 여행.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